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이번 주 개학한 대부분의 학교들이 전남도 교육청의 방침에 따라 등교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이어 지역 감염자까지 늘면서 전년 등교 방침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여름방학을 마치고 이번 주부터 2학기 개학에 들어선 전남 초중고교들. 교육청의 전면 등교 방침대로 개학한 대부분의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이 교실로 직접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통계를 근거로 학교가 안전한 공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역 확진자 중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면 수업이나 비대면 수업 기간보다 오히려 방학 중에 2배 이상 늘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학생들이 학교에 나와 있을 때가 더 안전하고 학교가 그 안전한 장소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계 기간이었던 상반기보다 최근 확진자가 대폭 증가하는 추세인데다가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까지 유행하기 시작한 상황. 날로 심각해지는 코로나 상황에 일각에선 전면 등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분들이 오히려 더 제 주변에는 많은 것 같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그 불안한 마음이 가장 큰 것 같고요. 하지만 아이를 세심히 살피기가 쉽지 않은 맞벌이 가정의 경우 차라리 학교가 안전하다는 반박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확진자가 발생해서 그러면 다 규가 조치를 하잖아요. 학교에 있는 게 조금 더 안전이나 방역이나 통제가 다 더 잘 되는데 왜 다 규가 조치를 시키냐 이렇게 반응하신 부모님도 계셔요. 전남도 교육청은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학습 결손이 심각하다는 우려에 따라 전면 등교 방침을 결정했다며 등교 방침을 유연하게 변경하거나 선택적 홈스쿨링 등의 대안을 마련해 코로나 상황에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여수와 광양 국가산단에 둘러싸인 여수시 묘도동 지역이 시내권과 비교해 대기 중에 철농도가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이 3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 동안 묘도와 율촌, 쌍봉 지역의 대기질을 조사한 결과 묘도 지역의 철 성분이 다른 지역보다 최대 1.9배 높았고 미세먼지는 전남 평균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구원 측은 철 농도는 광양 산단, 미세먼지는 광양과 여수 산단의 영향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달 말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그동안 논란이 됐던 광양만권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브리더 개선 설비를 완료하고 조만간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처음 제기된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용광로 안전밸브 개방에 따른 유해가스 배출 문제. 이후 지난 2년여 동안 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개선 대책을 요구해왔지만 이렇다 할 성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한국환경공단이 발표한 지난해 전국 사업장 내 TMS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광양제철소가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세계적인 철강 기업을 바라보는 지역사회 내 냉담한 시각 속에서 광양제철소가 오염물질 배출 저감 설비를 새롭게 갖춰 시험 운영에까지 성공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철소 고로에서 비상시 압력을 낮추기 위해 브리더를 개방하면서 오염물질이 대기에 여과 없이 배출돼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설치된 설비는 배출물질이 집진기를 거쳐 대기로 배출되면서 최대 90에서 95%까지 오염물질이 저감됩니다. 광양제철소는 추가적인 안전성 검토를 거쳐 오는 10월쯤 가동할 계획입니다. 광양 1고로는 클린 안전밸브를 설치하여 처음으로 휴풍 테스트를 실시하였습니다. 모든 절차에 이상이 없었으며 향후 2, 3회 정기 수리를 활용하여 안전한 휴풍 프로세스를 정립할 예정입니다. 또 배출 저감 시설을 이번 1고로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제철소 내 모든 고로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잔여 고로인 2, 3, 5고로는 1고로와 같은 타입의 클린 안전 밸브 신설 공사를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착공하여 22년 2월까지 순차적으로 완공할 예정입니다. 광양제철소는 특히 저감 대책과 프로그램을 지역민들에게 공개하고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관리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수년째 환경오염 논란을 빚어왔던 포스코 황양제철소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 문제. 새롭게 도입된 저감 설비가 황양만권 대기오염을 완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환경적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여순 사건의 국가기념일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 권력에 의해 희생된 여순 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매년 10월 19일을 국가기념일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념일에 적합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김 의원은 73년 만에 여순 사건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법 통과만을 우선하다 보니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과 치유, 상생의 길로 나아가기에는 아직 미흡한 면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순천 망북지구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순천 망북지구 땅 소유주 20여 명이 제기한 실시계획 인가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공식적인 환경 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소규모 평가만을 통해 망북지구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처분이 내려졌다며 이를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순천시는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를 받아도 문제가 없다는 환경부의 해석을 토대로 사업을 추진했다며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119 생활안전 순찰대가 찾아가고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화재 예방부터 건강관리까지 챙기고 있는데요. 양정은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한평군 옥동마을에서 10년째 홀로 사는 82살 김양임 할머니. 만성적인 관절염과 고관절 통증을 앓다 보니 혼자서는 마루에 오르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할머니 집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8월 초부터 본격 활동을 시작한 119 생활안전 순찰대입니다. 소방대원들은 집 곳곳에 안전 손잡이를 달아주고 형광등도 갈아줍니다. 우선 다니려면 이제 내가 무릎이 아프니까 얼른 못 올라오고 이제 듣고 소력이 올라가니까 고맙죠. 구조, 구급, 화재 진압대원으로 구성된 119 생활안전 순찰대. 매일 5가구 이상을 방문해 화재 위험성 등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입에 귀에 걸릴 정도로 좋아하셔가지고 그때마다 행복한 모습을 봤을 때 저희 보람찬 하루를 보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섬과 외딴 산골 마을에도 119 생활안전 순찰대가 찾아가고 있습니다. 건강검진과 전문 심리상담도 소방대원들의 역할입니다. 현 상태 혼자 살기 때문에 나를 염려해서 이렇게 챙겨준 거 참 고맙죠. 전남 소방본부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34만 4천여 가구에 생활안전 순찰대를 매일 파견해 안전공백을 채워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소방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어르신들을 위해 코로나19와 폭염이라는 악재 속에서도 소방대원들이 안전망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올해 광양 매실 생산량이 평년작 이상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광양시에 따르면 올해 광양 지역 1,400여 헥타르에서 생산된 매실은 평년작 이상 수준인 8,500여 톤으로 매출액 150억여 원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생산량은 비교적 양호한 기상 여건 덕에 지난해보다 3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가운데 오늘부터 수능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지역 대학들은 시대 변화와 산업 지형에 맞는 특성화 학과 신설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1,000만을 넘어서 1,500만 명에 이른다는 반려인구. 애완동물과 함께하는 삶은 이제 때려야 뗄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시대 흐름에 맞춰서 이 학교는 지역 대학에서는 처음으로 내년부터 반려동물 학과를 신설해 운영합니다. 펫코노미, 이른바 반려동물 관련 시장이 6조 원에 이를 정도로 성장세가 뚜렷하고 관련 선호도도 높기 때문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사회에 나갔을 때 취업이라든지 모든 영역에서 주도적인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이 학교는 또 K-팝 인기 등 시대 흐름과 미래 산업 수요에 맞춰서 대중문화 전문가를 양성하는 공연예술무용학과, 해외 지도자와 스포츠 행정의 전문가를 키우는
태권도 학과도 출범합니다. 학력 인구 감소 등으로 갈수록 신입생 확보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학과의 신설로 돌파구를 찾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요구하는 여러 가지 학문 분야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만들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아주 선호도가 높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호남대도 광주시가 추진하는 인공지능 핵심 도시에 맞춰서 내년에 빅데이터 학과를 신설해 지역과 산업지형에 맞는 융복합 인재 양성에 나섭니다. 조선대 역시 지난해 K컬처 엔터테인먼트 학과에 이어서 올해는 첨단 에너지 공학과와 인공지능학과를 신설하는 등 신입생 미달 사태에 따른 대안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학력 인구 감소에 따른 위기감이 지역 대학의 생태계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 결과 순천대가 일반 재정 지원 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학교 운영 계획과 교육 환경 등을 고려한 교육부 평가에서 올해 순천대는 폭넓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일반 재정 지원 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순천대는 앞으로 재정을 보다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탄소 중립 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시민들이 참여하는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을 추진합니다. 여수시는 최근 1인 가구 증가세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음식 배달이 크게 늘면서 아이스팩 사용도 급증하고 있지만 젤 형태의 아이스팩이 미세 플라스틱인 고흡수성 수지로 만들어져 자연 분해되는 데 500년이 걸리고 매립과 유출로 인한 환경 오염도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27개 읍면동 주민센터와 110개 공동주택 쓰레기 집화장에 900여 개의 아이스팩 수거함을 설치해 오는 26일부터 시민 직접 참여 실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양의 신산업 소재 분야 기업들이 잇따라 지역 인재 우선 채용을 약속했습니다. 포스코 리튬 솔루션 주식회사는 광양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023년 율촌 산단 안에 수산화 리튬 공장 신규 인력을 채용할 때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와 광양시 6개월 이상 거주자에 대한 가점 부여 등 지역 청년 채용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광양시는 지난 4월과 7월 신산업 소재 분야의 투자 기업인 P&O-케미칼, 포스코 HY 클린 메탈과도 지역 인재 양성과 채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전남경찰청이 경찰관이 총포 사용을 묵인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